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2026년 드디어 코스피가 5,500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제 눈에는 이 화려한 축제가 왠지 모르게 20년 전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겪었던 그 IT 버블의 마지막 파티와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슬아슬한 잔치상 아래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20년차 투자자의 눈으로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지수를 보면서 다들 환호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걸까요? 제가 IMF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 있거든요.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는 거요.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이 시장의 가장 큰 손이죠. 바로 미국 연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시대가 저물고 케빈 워시라는 아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장 한 명에 바뀌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블룸버그 분석을 보니까요. 이건 뭐랄까? 글로벌 경제의 운영 체제가 우리가 쓰던 윈도우에서 갑자기 전문가들이 쓰는 리눅스로 확 바뀌는 그런 수준의 충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에 있는 파월은요, 시장이 참 좋아했던 예측 가능한 관리자였어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항상 친절하게 신호를 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케빈 워시는 완전히 정반대 인물입니다. 파괴적 혁신가. 월스트리트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변동성의 시대가 온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죽은 나무라는 표현, 이거 정말 살벌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회의 들어갈 때마다 임원들이 쓰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몇 명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연준이 수십 년간 써왔던 낡아빠진 경제 예측 모델을 싹 다 버리고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거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을 건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산업의 심장부죠. AI 반도체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더군요. 이 표를 그냥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단위 스택 대역폭 3.3TB per sec 보이시나요? 이전 세대보다 무려 2.7배나 빨라진 속도예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괴물 GPU 베라루빈이 요구하는 바로 그 스펙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적용 공정입니다. 메모리 회사가 업계 최초로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성을 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삼성의 진짜 무기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죠.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가 2020년에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다 무너졌을 때 똑똑히 봤습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그 난리통 속에서 결국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IDM 기업들만 살아남더군요. 연준이 시장을 흔들수록 이런 안정적인 공급자는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요, 이 화려한 기술 경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딜로이트 보고서가 경고하는 메모리 크런치, 그러니까 메모리 부족 사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칩에 들어가는 최고급 HBM 만드느라 정작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갈 일반 D램 생산 라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화려한 AI 축제의 비용 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스크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글로벌 흐름을 안고 우리 코스피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빛과 메모리 크런치라는 그림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한국 증시입니다. 500선. 과연 이게 탄탄한 실력으로 쌓아올린 성일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부풀린 모래성일까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5,522포인트. 1년 만에 112%가 올랐습니다.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엄청나죠. 저는 이 숫자를 보면 딱 2000년 IT 버블 정점에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때도 모두가 이게 영원할 것처럼 열광했지만 그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참혹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역사에서 뭘 배우느냐, 바로 그거겠죠. 물론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목청껏 외치는 강세론의 근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첫째, 삼성의 HBM 기술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고요. 둘째,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해줄 SMR 원전도 아주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셋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크죠. 마지막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K방사는 이제 확실한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4개의 엔진 강력한 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잔치상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보다 상다리 밑에 숨겨진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메모리 크런치가 스마트폰, PC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를 오히려 꺾어버릴 수 있어요. 둘째, 케빈 와시의 연주는 언제든 긴축으로 돌변해서 시장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 있습니다. 셋째, 1년 만에 2배가 오른 시장에 기술적 조정이 오는 건 그냥 순리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스템의 허점. 최근에 터진 빗썸 사태가 보여준 이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뇌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SMR 원자력과 방위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주는 열쇠거든요. 이건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그 자체를 수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끄는 SMR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기 먹는 하마의 거의 유일한 무탄소 대안이 되고 있고요. 한화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뢰성 높은 무기를 공급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나토의 2위 무기 공급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이 곧 국가의 전략 무기가 된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60조 원짜리 아찔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빗썸 사태죠. 이걸 그냥 어떤 코인 거래소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코스피 5,500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직원 한 명의 단순한 입력 실수 하나가 세상에 있지도 않은 60조 원어치 유령 코인을 만들어냈고 시장을 순식간에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훌륭한 자산이라도 그걸 담는 그릇, 즉 거래 시스템이 이렇게 부실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뼈아픈 사건이죠. 이 사태의 기술적인 원인이 바로 이 장부 기반 거래라는 건데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모두가 함께 쓰는 투명한 공용 금고, 즉 블록체인에 쓴다고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들만 들여다보는 비밀 장부에만 거래를 기록해온 셈이에요. 물론 빠르고 편리하겠죠. 하지만 직원이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도 그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화려하지만 불안한 축제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피 같은 돈으로 체득한 생존 수칙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같은 핵심 자산과 단기 테마로 쫓는 위성 자산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십시오. 둘째, 모두가 코스피 6천, 7천을 외칠 때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케빈 워시의 입을 주목하고 메모리 크런치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현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빗썸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시스템 충격이 왔을 때 좋은 자산을 헐값에 주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현금밖에 없으니까요. 네, 오늘 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스피 5,500 시대,
분명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 곳이기 이전에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결국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리스크 관리만이 우리를 끝까지 생존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